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산에서 취업 전 검사를 받은 카자흐스탄 출신 노동자 12명이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전북도 교육감 출마 후보들 사이에서 농산 어촌 지역 작은 학교에 대한 통폐합 추진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농산 어촌 지역 교육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전북 지역 초중 고등학생 100명 중 1명이 학교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폭력 유형은 언어 폭력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 국적의 30대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요즘 장을 보러 가면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게 되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5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밥상 물가가 크게 올라 손님과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심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절 선물과 차례상 음식을 사러 나온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그런데 손님들은 선뜻 지갑을 열지 못합니다.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과일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600원이었던 배 한 개는 지금 이렇게 4,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비상이 걸린 밥상 물가.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달걀은 작년보다 50% 이상 올랐고 고춧가루와 마늘은 약 26% 상승했습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추석 차례상 평균 비용이 30만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손님들은 장 보러 가기 무섭습니다. 그냥 조금만 와서 급한 것만 조금씩 사가죠. 물가도 비싸고 식비도 비싸고. 손님도 손님이지만 작년부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상인들은 더 울상입니다. 못 살아 다 죽어. 파는 사람도 물가가 비싸면 힘들어. 작년도 그랬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더 또 줄어들고 사람들의 씀씀이가 조금 막 지갑이 안 열리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것이.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추석 기간 밥상 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 성수품 공급을 작년보다 확대하는 등 물가 잡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을 장마와 태풍 등의 기상 변수와 이번 달부터 풀리는 국민지원금 11조 원이 물가를 자극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가계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희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 12명이 집단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6일부터 7일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44명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4명, 군산 14명, 부안 4명, 익산과 무주 각 1명입니다. 군산에서는 취업 전 검사를 통해 카자흐스탄 출신 노동자 12명이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최근 전북도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을 중심으로 농산어촌 지역 작은 학교에 대한 통폐합 추진 정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농산어촌 지역 교육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안군 화서면에 위치한 장신초등학교 부지입니다. 이 학교는 인근 백년초 하소초와 함께 최근 통폐합이 결정되면서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산 어촌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한 이 같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에 대해 전북 도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이 최근 찬성과 반대 입장의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북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가 없는 인위적인 통폐합은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들이 통폐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추진을 요구하여 통폐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도교육감 출마 후보들 간 소규모 학교 통폐합 논란이 이어지면서 전북 도의원들은 농어촌 지역 교육 환경 개선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권고했습니다. 도시학교 학생들이 농촌 생태 체험 학습이 필요시
시골 학교에서 진행하고 또 시골 학교 학생들이 도시생활 체험 학습이 필요시 도시 학교에서 진행하는 탄력적인 교육 정책이 필요합니다. 결국 통폐합 정책이 아닌 통합 정책으로 도내 교육 현장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8개 학교가 통폐합으로 폐교된 상황.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농산어촌 지역 교육 환경 개선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는지는 아직까지 의문입니다. 해당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점검 과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전북 지역 초중 고교생 100명 중 1명이 학교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최근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14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1.3%가량이 학교 폭력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학교 폭력 유형은 언어 폭력이 48%로 가장 많았고 따돌림과 사이버 폭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생 폭력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 국적의 30대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정읍경찰서는 7일 살인 혐의로 33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 40분쯤 정읍의 한 주차장에서 지인 30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인근 지구대로 가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해수 유통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7일 전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개발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2023년에 결정할 예정인 해수 유통 계획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의원은 도민이 원하는 해수 유통을 위해 중앙정부 등과 협력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제에 분만 산부인과가 설치돼 주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김제시는 보건복지부의 분만 산부인과 신설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예산 12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공모 사업을 수행하는 김제 우석병원은 기존 치과병원을 보수해 분만 산부인과를 설치하기로 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분만 산부인과가 설치되면 출생률을 높이고 인구 유출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응급상황 대처에 취약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이 올해로 14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설치율이 낮아 노인 고독사 방지와 안전망 구축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8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정이 화재 및 가스 사고 등 응급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설치된 화재 감지기, 응급 호출기 등을 통해 신속 대처하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전북 지역 65세 이상 독거노인 8만 6,753가구 가운데 13.21%에 해당하는 11,461가구만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별 설치 현황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4개 시군별 설치 현황을 보면 부안군과 익산시, 진안군은 사업이 부진한 반면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은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도는 올해 33억 7,300만 원 상당의 국비와 시군비를 투입해 오는 10월까지 5,944가구에 추가로 설치하는 등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지원 가구를 점차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 전에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합니다. 정읍시는 농가당 60만 원씩 지급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는 공익수당 지원 대상자 11,000여 명을 확정했으며 8일부터 지급합니다. 김제시가 시티투어버스 운행 2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김제시는 오는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시티투어버스 탑승객 모두에게 지평선 쌀을 전달하고 경품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주년이 되는 15일 수요일에는 무료로 시티투어버스를 탑승할 수 있는 행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9년 운영을 시작한 김제 시티투어버스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지난달까지 2천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많이 지친 시기이지만 산과 바다, 역사 문화가 어우러지는 김제의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자연 속 작은 결혼식에 참가할 신청자를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부부들은 오는 10월에 내장산 단풍 생태공원 예식장소를 비롯해 예복과 동영상 촬영, 숙박 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내장산 골프장과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대일개발그룹이 내장산 국립공원과 비용을 부담해 진행됩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 제조기업이 2045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2035년부터는 유럽에서 전기차만 팔겠다고 했다죠. 네, 매연을 뿜어내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는 옛 풍경이 돼버릴 날도 오겠네요. 그런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도 좀 해방되고요. 저도 환경을 위해서 오늘부터 일회용품 컵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장 볼 때 천가방을 사용하겠습니다. 네, 약속하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계